안녕하세요. MMRTV의 무명입니다. 오늘은 속도기 하나 리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전에 썼던 속도기는 이제는 브라이트 420인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초보자들 그리고 입문자들이 쓰기에는 정말 좋은 속도기입니다. 이제는 모든 뭘까 속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빠지는 거 기능 하나 없이 되게 뭐 저한테는 정말 차고 넘치는 기능들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건 뭐였냐면은 역시 클라이밍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클라이밍 기능이 이제는 그 브라이튼 420에 없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디쯤에서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가 몇 프로까지는 아는데 이제는 언덕이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필을 타는 동안에는 솔직히 막 정신이 없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조차 그런 거 생각 않고 타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는 브라이튼 420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아무리 업데이트해도 그런 기능이 없고, 그리고 걔는 말 그대로 입문용 속도계라서 이게 정말 이제 케이던스나 아니면은 파워미터나 이런 것도 다 달면은 다 얘는 뭐랄까 연결이 되는데, 정작 정말 필요한 기능이니까 뭐 내비 기능도 있는데 내비 기능도 되게 단순한 기능들이고, 그리고 뭐랄까 어필을 가더라도 그냥 경사도나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만 여러 가지 그래픽상으로서는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고민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속도계들이나 자전거나 모든 자전거에 대한 모든 용품들이 계속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민, 뭐 와우, 그 다음에 브라이튼마저도 이제 모든 속도계들이 다 세일을 하는 거예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들어가나 네이버를 쳤을 때 기존에 자기가 쓰고 있던 모델을 반납을 하면은 뭐 최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가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30% 세일까지 하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심박계나 속도계나 케이던스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다 브라이튼이다 보니까 이게 브라이튼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솔직히 계속 브라이튼을 썼다가 다른 것도 맛을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는 와우도 세일하고 가민도 세일하는데 가민은 너무 비싼 거예요, 세일을 해도. 그래서 그냥 와우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얘를 구입을 하면서 걱정이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박계나 케이던스 센서나 속도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다 브라이튼인데 이게 와우와 연결이 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 블로그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한테 주문을 했는데, 유튜브 이제는 와우를 쓰시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를 아예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제는 와우면 와우, 가민이면 가민, 브라이트면 브라이트. 왜 이제는 애플이나 갤럭시처럼 생태계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자기네들만의 생태계가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유튜브도 말고 뭐 블로그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수입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다 호환이 된대요. 아무튼 가민에서 나온 것들이나 아니면 브라이트에서 나온, 와우에서 나온 또 다른 뭐 이런 센서들은 무조건 다 호환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기능들이라면 뭐든지 다 호환이 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보자. 이제는 그 앱을 들어가서 어디 보자. 연결? 우선은 얘를 켜야지 장치가 연결되는 거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와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로딩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우 지금 엘리먼트 볼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썼던 브라이튼 420보다 액정이 좀 더 작아요. 좀 창을 띄우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해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켜지고 있죠. 이렇게 켜지고 있습니다. 켜지면은 일단은 이렇게 켜지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핸드폰에 연결 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볼게요. 다시 어디 보자. 장치가 검색 중이라고 뜨네. 또 그러면은 검색 중. 오케이. 지금 이렇게 연결 페어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는 보시면은 장치 프로필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디 보자. 장치에 들어 이렇게 장치가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센서나 센서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연결해 놓은 센서들이 다 떠요. 근데 다 브라이튼이에요. 파워미터도 지금, 파워미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레이더가 있고, 심박 센서가 있고, 속도 센서, 케이던스 센서는 지금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기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케이던스 센서를 저는 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저게 파워미터로 다 그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아주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연결이. 솔직히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동호회를 나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타는데, 친구들도 뭐 그냥 친구는 한 명은 가민을 이제는 중고로 사서 쓰고 있고, 또 한 명은 아예 속도계를 안 써요. 그냥 핸드폰으로 쓰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커뮤니티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수입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정말 빠릅니다. 네. 괜히 막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저기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는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냥 이 영상 보고 하셔도 되는 거고. 아무튼 모든 속도계는 그 생태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리고 클라이밍 모델입니다. 당연히 브라이튼 이제 신형들도 다 클라이밍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브라이튼을 썼다 보니까 또 다른 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와우를 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클라이밍 기능을 쓰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이게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록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스트라바를 사용하잖아요. 대부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깅을 뭐 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스트라바라는 그런 앱을 이용해서 자기 기록들을 저장을 해놓고 올려놓고 공유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스트라바가 지금 공인 구간들 있잖아요. 각자 공인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브라이튼 썼을 때는 전혀 몰랐던 기능들이 얘를 쓰면서 알게 됐던 게 뭐냐면은, 제 스트라바가 공인 구간이 있는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속도계에서 거기를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GPS로 감지를 하는 거죠. 기록이 뜨면서 자, 여기서부터 미친듯이 한번 달려봐. 먼저 했던 기록은 이 정도였어. 네가 이걸 한번 넣어봐 하면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겨루게 해줘요.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이제는 망해암이나 이런 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베스트가 나오고 복격 망해암 구간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기존에 달렸던 몇 분에 걸렸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뜨면서, 이제 아무튼 기존의 나와 전에 탔던 나와 이제는 계속 겨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달렸던 거나 아니면 스트라바에서 지도를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내비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해도 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스트라바 일단은 유로 회원으로만 돼야지 그 내비를 그 경로를 다운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라바에 가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는 자 녹화를 시작했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활동에 가서 기존에 달렸던, 예를 들어서 뭐 경로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 경로나 해볼게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경로가 하나 있는데, 이 경로에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분석을 하서, 분석이 아니지, 보면은 어디 있냐, 분석 보기, 여기서 이 버튼, 이것도 아니고 어디 있지, 기타 있나? 여기 있네. 경로 저장이 있어요. 경로 저장을 해서 일단 이거 경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저장 경로 보기, 아니면 저장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는 저장이 되고, 다시 와우 앱으로 와서 월카우 가가지고 경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로가 있는데, 경로가 스트라바 동기화가 되죠. 지금 경로 상태, 여기 보시면 경로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스트라바에서 이제 경로 화살표가 2개가 있어요. 나오고 들어가는 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떠요. 그러면 여기 경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동기화 중이죠. 그러면 여기에 경로 됩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 그럼 시작하기 누르면은 라이딩 시작하기 해서 페이지를 또 넘기면 돼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어디 보자. 잠시만요. 아무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뜨고, 그 경로에 이제는 뭐 여러가지 이제는 저희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거기에 가면 뭐 이런 정보들 여러가지 뭐 어필이 있거나 그러면 그 어필에 대한 뭐 경로나 이런 것, 뭐 그런 것도요. 아무튼 다양한 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쉽게 뜨다 보니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스트라바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뭐 다른 사람이 갔던 그 경로로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정말 이건 정말 너무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가, 근데 얘가 와우가 좀 한 가지 가끔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캡처를 해서 하거나 녹화를 할게요. 보시면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최대 속도가 나오기도 해요. 통계를 볼게요. 보자. 기록으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사이클링이 29km, 이제는 29km, 이제 평소 29km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평균이 29km고 최대가 80km예요. 최대가 80km. 말이 안 되죠. 저같이 자린이가 80km를 낸다는 게 정말 진짜 잠깐 50km 내는 것도 힘든데 50km,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에러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가끔씩 보시면은 여기도 72.9km 최대 평균 속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선수 해야죠. 선수 보면은 얘는 이제 다운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칠 수가 있는데, 또 보면은 68.4km,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누구는 말이 되는 속도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좀 에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도에.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브라이튼에 저런 어떤 속도에 대한 에러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에러가 좀 있네요. 그런 속도, 최대 속도에 대해서는 가끔씩 그게 이제는 안 생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균 속도가 딱 그렇게 막 오류가 생겨서 나오진 않으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라바가 그대로 또 올라가니까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와우 지금 엘렌 볼트 이거 쓰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뭐 불편한 점은 특별하게 못 느꼈고, 이제는 저렇게 앱에 표시됐을 때 최대 속도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기능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비싼 이유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속도계를 바꾸실 의향이 계신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좀 걱정이 되더라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페어링은 웬만한 뭐 케이던스 센스나 모든 것들이 페어링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걱정했거든요. 사기 전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항상 그 걱정뿐이었는데, 다행히 잘 되고, 대신에 이제 정말 단점은 화면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띄울 수 있는 화면들이. 그런 것들 빼고는 원래 이제 자전거 리뷰를 좀 하고는 싶네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휠을 바꾼 지 이제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좀 좋게 기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기변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집 303 샀던 것도 같이 자전거를 같이 매입을 해서 기변을 했는데, 기변하고 지금 좀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아직 한 달이 안 됐고, 한 달이 안 된 사이에 지금 계속 비가 계속 내리네요. 그래서 뭐 좀 계속 더 타고는 싶은데 비가 많이 내려서 타지도 못하고 있고, 뭐 다음 주부터는 비가 조금씩 사그라든다니까 뭐 열심히 좀 타보면서, 그러면서 느낀, 제가 이제 새로 바꾼 자전거에 대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어떤 자전거인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안전 라이딩 항상 하시고